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투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시를 생각하면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꼭 드로잉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만큼의 투시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시를 이렇게 알아보시게 되면은 막 알아보니까 뭐 1점 투시, 2점 투시, 그리고 3점 투시 뭐 이런 게 있다던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걸 한 번에 알아보지 말고 우리 첫 번째로 제일 기본적인 1점 투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높이와 소실점이 뭔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투시를 이해할 때 제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겉에 이 프레임, 지금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 이 화면이나 화면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시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로 찍고 있는 그 카메라에 촬영되는 시야에도 영역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화면을 먼저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 눈높이. 눈높이는 제가 여기 사람 실루엣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 레벨, 이제 눈높이 선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선이 이렇게 쫙 중심에 느껴지는 아이 레벨은 내가 만약 이렇게 서 있다, 어디서 서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제가 눈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기준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눈 높이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같은 공간을 이렇게 쭈그러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 하면 제 눈높이의 기준이 요렇게로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서서 카메라로 들고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면은 이 카메라가 찍히는 높이가 이거의 눈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제가 카메라로 들고 찍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카메라를 보고 들고 찍은 위치에 눈높이가 돼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눈높이란 곧 내가 보고 있는 시야라던가 그 카메라에 이제 찍는 그 높낮이의 위치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눈이 저 세상부터 저 끝까지 다 볼 수도 없고, 카메라도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아까 이제 이 화면에 시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높이와 화면 프레임, 시야 넓이를 약간 우리 보는 눈의 시야와 눈높이, 그리고 카메라 촬영할 때 그 렌즈의 이제 그 시야라던가 눈높이를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점 투시는 길 걷다 보면은 약간 가로수 길처럼 이렇게 나무가 빼곡하게 앞으로 쭉 있는 길이라던가 엄청 길다란 복도를 쭉 걷고 있을 때 이렇게 앞으로 한 점으로 모이게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방 안에서, 네모난 방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하면은 멀리 있는 이 점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벽이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방 안에서 이렇게 각도들이 이렇게 한 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 우측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만약에 가로수길 같은 데에서 보면은 약간 나무들이 이런 식으로 빼곡하게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한 점을 향해서 이렇게 쭉 뻗어서 모여지는 요 화면을 이제 1점 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실점, 이 모여지는 점이 지금 다 한 점을 향해서 모이고 있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소실점이 하나로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1점 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점 투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점 투시를 알아봤으니까 2점과 3점 투시까지 같이 한번 간단하게 큰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미리 정리를 해놨는데요. 쉽게 아까는 이제 그 공간에서 봤을 때의 1점 투시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로 놨을 때 이제 1점과 2점과 3점을 크게 차이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점에서는 이제 물건의 앞이 정면, 그래서 박스를 들고 있다고 했을 때 박스를 높이나 요거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 박스의 앞면을 이렇게 들고 있다 했을 때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박스를 이렇게 모서리가 보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살짝 각도를 틀어주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보이는 선과 이쪽으로 보이는 선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선들이 한 방향으로 쭉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점이 이쪽 선으로 가는 점과 또 이쪽 선으로 가는 점이 하나씩 찍혀서 소실점이 총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소품에서 이해를 해보실 때 물건의 앞이 정면으로 보고 있는지, 물건의 앞쪽이 이렇게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는지, 근데 모서리가 튀어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각도라는 게 생기면서 양 방향으로 가는 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앞이 모서리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또 연습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1점은 점이 하나니까 이렇게 쭉쭉쭉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스를 연습해 본다고 했을 때 정면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Shift 키를 눌러주셔서 가로, 세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똑같이 정면이 보이게끔 그려주시고, 이제 대각선은 이 소실점으로 향하게끔 잡아주시고 다시 또 직선을 그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1점 투시 안에서의 박스를 추가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세로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세로선을 그은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다 직선으로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Shift 키로 이렇게 다 세로선을 직선을 그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점 투시에서도 이렇게 가로들은 이렇게 다들 이제 대각선으로 쭉쭉쭉 있는데 세로선은 지금 일자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1점, 2점 투시는 세로선이 직선인데 반해서 3점 투시는 우리가 막 길 걷다가 엄청 높은 빌딩 볼 때 위로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빌딩들이 이렇게 점점 위로 이렇게 쭉 위로 이렇게 좁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엄청 높은 곳인데 투명한 유리인 그런데 놀러 가보게 되면은 그 바닥에 점점 이제 절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바닥으로 한 점으로 쭉 내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좀 더 위아래적으로 더 훅 가는 공간감에 있어서 이렇게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 빠지는 점을 하나 더 추가해서 3점 투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왼쪽의 경우는 점이 파란색이 하나가 안 보이고 우측은 지금 점이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점이 화면 안쪽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소실점이 화면들 안에 같이 있을수록 왜곡이 심해져요. 아까 우리 이거 화면 자체가 우리가 보는 시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야 안에 그 엄청나게 빌딩이나 뭐 그런 것들이 한눈에 쫙 다 들어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왜곡이 심하게끔 느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화면을 본다고 했을 때는 소실점이 밖에 존재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 화면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박스의 기울기가 요렇게 그러니까 2점 투시는 2점 투시인데 요렇게 이쪽으로 가는 점이 화면 안쪽에 가깝게 찍혔다 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 소실점으로 향하는 선은 엄청 멀리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 안에 하나가 찍혀 있고 반대편이 쭉 가는 경우에는 왜곡이 있지가 않고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점들을 엄청 가깝게 잡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들 이제 왜곡들이 이제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좀 왜곡이 좀 덜한 안정감 있는 소실점을 그리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1점 투시와 2점 투시 이렇게 차이를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소실점들을 쭉 따라가 보시면은 지금 옆에 왼쪽에 1점 투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쭉 해봤을 때 점이 좀 더 안정감 있게 멀리 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쪽도 화면보다 더 멀리 저쯤에 오른쪽에 저 끝에 있겠죠. 그래서 박스들의 이렇게 공간감들이 조금 왜곡이 좀 덜 되고 안정감 있는 박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러 카메라 렌즈를 되게 왜곡된 어안 렌즈 같이 막 화면 안에 이렇게 휘게 만들어서 이렇게 물건들 다 채워 보이게 하는 것들 있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왜곡을 의도적으로 많이 주는 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일상시에 보는 시야나 그런 것들은 좀 왜곡이 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시선을 그릴 때 학생분들이 종종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소실점을 너무 가까이 잡아서 왜곡이 너무 심하게 생겨가지고 그 왜곡 안에서 소품이나 인체를 그리다가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한 왜곡처럼 표현이 돼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약간 좀 안정감 있는 박스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최대한 소실점을 바깥에 찝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심한 왜곡의 예시를 여기서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면은, 가령 여기서 이제 총 3점이니까 아래로 가는 소실점을 좀 더 엄청 가까이 잡아서 이렇게 선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투시선에 맞추게 되면은
박스가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위쪽에 이 면적은 좀 안정감이 조금 있지만 밑으로 갈수록 느껴지는 지금 기울기가 엄청 쭉쭉쭉 있는 거를 느껴지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박스도 소실점을 더 가까이 잡았다 치면은 박스가 훨씬 모양이 더 왜곡되게끔 잡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선들이 많아서 더 정신없어서 헷갈려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제공해드리는 투시 그리드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좁게 잡은 영역과 넓게 잡은 영역에서 박스를 직접 그려보시면서 차이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의 이제 복습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거는 1점, 요렇게 대각선면과 반대의 대각선면, 그래서 총 모서리가 튀어나와서 두 방향으로, 한 방향, 두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이제 2점 투시. 그래서 요 차이를 한 번 더 복습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 제공해드리는 그 1점 투시 베이스랑 2점 투시 베이스 공간 안에 제가 여기 강의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박스를 쭉쭉쭉 만들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점 투시에서 이제 더 확장을 시키는 방법은 일단 원하는 만큼 가로를 그어요. 가로를 긋고 일단 정면을 만들면 되겠죠? 원하는 만큼 정면을 만들어요. 정면을 만든 후에는 이 1점 투시의 소실점으로 가는 방향의 투시선에 맞춰서 그어주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세로 가로만 다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위치에 얼마든지 일단 편하게 이렇게 정면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가로로 한 번 더 긋고 나머지는 소실점으로 향하는 선을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계속 공간 박스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2점 투시에서 만드는 걸 보시면은 여기도 2점 투시는 할 때는 다 소실점 기반의 이 투시선을 그대로 그리는 방향의 기반들이 많아서 요렇게 원하는 위치에서 바닥에 있는 투시선을 기반을 해서 그대로 따라가지고 유일하게 따로 긋는 거는 이렇게 세로선만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실점들 방향에 가는 선들에 맞춰서 최대한 그려주시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2점 투시의 박스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로 빠지는 면적이랑 위로 보는 방향의 면적이 빠지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 보는 애들은 이렇게 윗면이 보이고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것들은 이렇게 아랫면이 보여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가는 소실점에 선 방향 박스만 있고 윗면이나 아랫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있어서 보이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소실점에 대한 이해와 긋는 연습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보는 면, 아래에서 위를 보는 면, 이런 공간감까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점 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를 보는 면은 지금 윗면들이 많이 보이고,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것들은 이렇게 아랫면이 보이죠. 일점 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실점으로 가는 부분 빼고는 윗면이나 아랫면이 안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딱 정면으로 또 그린다 하면은 이렇게 옆면으로 보이는 것도 없이 딱 정면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긴 터널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모 박스를 그려놓으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차를 이렇게 쫙 하면은 이제 차들이 이렇게 긴 터널을 쭉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부에 기반해서 또 오른쪽 면이 보이느냐, 왼쪽 면이 보이느냐. 그래서 이런 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바닥 선들에 한번 직접 박스들을 그려보시면서 공간을 직접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점 투시에서 아까 제가 이제 윗면과 아랫면을 쭉 보는 것을 같이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박스를 일단 크게 만들어 봐서 좀 더 안을 커팅을 시켜서 안의 부분을 잘라서 이 면적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 주시면은 좀 더 소품 드로잉이나 다양한 드로잉을 할 때 투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옆에 이렇게 새로 해보신다고 하면은 투시선에 맞춰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론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는 이제 박스 하나하나를 봤고 그리고 박스의 겉면만 좀 이해를 해봤다고 하면은 이 박스의 안에서의 공간이나 투시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본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바깥쪽만 그리게 되면은 안쪽에서 또 어느 정도로 또 그려져야 되는지 어떤 공간감이 있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투시선들에 맞춰서 좀 더 자세하게 영역들을 모서리들을 연결해서 높낮이에 대한 공간감도 좀 더 정확하게 익히고 안 보이는 면적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새로 그린 것은 여기 안쪽에 있는 반대편 선이 좀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잡은 것은 바깥쪽 모서리랑 안쪽 모서리가 약간 비슷하게 돼 있어서 선이 한 개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반대편의 모서리 부분이 지금 잘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 위치에 따라서 뒤쪽 모서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떻게 그어줘야 되는지 이거를 해봐야지 안에서의 투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놨어요. 네모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박스를 먼저 이해하고 그 네모의 면적을 이해하게 되면은 동그라미를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공부해 보실 때 이렇게 네모가 있다고 쳤을 때 요렇게 X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중심점이 있으니까 중심점을 기반으로 가로, 세로를 선을 또 그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어진 선을 기반해서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위아래 꼭지점들을 이어준다라는 생각으로 그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영역을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론을 기반을 해서 이렇게 네모 박스 만든 거에다가 똑같이 아까 순서 그대로 X자를 만들고 이 점을 기반해서, 그리고 이때는 지금 투시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그었는데 지금 X자에서 점을 만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투시선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중심선을 그어주실 때 투시선의 방향을 그대로 맞춰주어서 가로, 세로 선을 또 그려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선들이 나오게 되고 이 선들을 이용해서 똑같이 이 점 포인트를 이어준다. 점 포인트를 이어준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투시에 맞는 원형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모만 이해를 하면은 뭔가 좀 더 다양하게 그리기가 한계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원을 만들게 되면은 훨씬 더 다양하게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드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자주 보는 그냥 길다란 와인병 같은 거라던가, 이렇게 와인병에 바닥 세로로 쭉 올려주시고 또 이렇게 가서 이 동그라미의 투시의 느낌을 봐가면서 이렇게 잡으면은 이 돌아가는 원형이나 이런 것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뚜껑도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쭉쭉쭉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상표 같은 거 붙일 때도 여기 잡혀있는 투시들을 약간 기반을 해가지고 요렇게 이 동그라미 그려놓은 선에 맞춰서 그리게 되면은 와인, 이것도 만약에 폰트를 이렇게 넣을 때도 이 돌아가는 동그라미의 흐름을 그대로 약간 따라가 주면서 폰트나 이미지를 넣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투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그리는 소품들이 다 이렇게 투시가 다 들어가 있고 작은 거 하나하나도
다 이렇게 응용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베이스로 그려놨던 네모 박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원형 만들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걸 기반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드로잉을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뭔가 그냥 그렸을 때보다 훨씬 입체감도 살고, 그리고 뭔가 딱딱 잘 맞춰서 완성도 있게 만든 것 같다라는 게 딱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투시 3D 그리드에 대한 것과 눈높이를 다시 좀 더 복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딱히 그리드가 없이 그냥 사진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바닥면들에 대한 이해나 높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눈에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으로 툴을 살짝 잡아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바닥에 이제 동그라미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엄청 작고 왼쪽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라서 바닥에 원이 엄청 크게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투시선을 이용해서 공간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매번 투시선이 늘 존재하고 그리고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소품을 그리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바닥면에 대한 이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좀 헷갈릴 때 바닥면만 먼저 좀 한번 잘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은 좀 실수를 좀 덜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바닥면을 이해를 안 했을 때 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보통 이 위에를 기반해서 투시 공간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한 이 정도 되니까 바닥도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한다던가, 이게 투시마다 이제 좀 더 세게 돌려졌을 때랑 약간 약하게 돌려졌을 때랑 이제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이제 내려갈수록 이 회전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돌아가는 회전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돌아가야 되는지 감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바닥면이 얼마나 윗면이 많이 보이느냐, 얼마나 윗면이 적게 보이느냐, 그걸로 공간감을 먼저 이해하는 거. 두 번째로 이제 윗면도 어느 정도인지 같이 비교를 해서 우리 방금 투시에서 그 높낮이의 그 영역들을 체크하고 동그라미 만들어 본 것처럼 사진상에서 그 영역의 감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윗면의 정도랑 아랫면의 정도가 각각 다른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맨 왼쪽은 하이 앵글이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본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로우 앵글이라고 해서 아래에서 위로 본다. 그리고 얘는 이제 눈높이가 눈높이를 이제 한 번씩 찾아볼게요. 지금 제가 이 안쪽 면을 이제 표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윗면이 안 보인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눈높이가 지금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살짝 위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눈높이가 살짝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들이 아직 여기는 한 요 정도 회전이 들어가 있고 점점 올라갈수록 회전이 좀 덜 하겠죠? 점점 회전이 덜 하다가 여기는 이제 올라가 있고 그러면 이 사이와 이 사이가 눈높이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얘는 이제 로우 앵글로 아래에서 위로 봐서 안쪽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바닥은 또 아래로 가 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눈높이를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여기는 지금 위로 돌고 있고 그러면 점점 회전을 덜 하게끔 잡고 얘도 점점 회전을 덜 하게 잡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폰트가 약간 많이 휘어있지 않고 한 요 정도쯤 이렇게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이 정도쯤이 눈높이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의 경우는 지금 아래쪽도 다 요만큼 돌아가 있고 위쪽도 이만큼 돌아가 있기 때문에 눈높이가 일단 여기와 아주 멀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위로부터 점점 이거를 좁히고 한다고 치면은 눈높이가 이렇게 화면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시에 돌아가는 요 곡선을 먼저 그려보실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기 투시 그리드를 그려보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 돌아가는 투시상에서의 그리드는 이미 그렸고 3D를 만들어 볼 때 3D가 이런 식으로 그 동그라미 도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3D 입체로 만들면은 요렇게 이 돌아가는 투시선들을 다 그리면은 이 하나하나의 면들을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3D 그리드라고 말을 하고 설명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돌아가는 3D 그리드는 그려놨고 일단 세로선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점점 약간 3D 같이 엄청 풍부하게 공간이나 입체나 면들이 잘 보이게 되는 게 느껴지시죠? 저는 이렇게 3D 그리드를 그리는 거를 엄청 추천을 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볼 때 보통 2D, 그냥 평면을 그대로 그림화 시켜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에 대한 능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왕 투시 공부를 하는 김에 이렇게 3D를 먼저 공부를 해주시면은 뭔가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것들도 좀 더 눈에 잘 보이게 되고,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 하는 것도 훨씬 더 구조적으로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도형이 그래도 좀 단순한 편이라서 이제 그리기가 좀 쉬웠죠?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아이를 가지고 왔어요. 좀 더 이렇게 복잡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알아보느냐. 이렇게 큰 기반으로 이해를 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이 하나하나의 파츠를 하나씩 쪼개서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가 윗면이고 어디까지가 내려가는 면인지, 그리고 하나하나 도형을 만들어서 이 도형에서 느껴지는 또 선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바깥 선이랑 안쪽 선이 헷갈릴 것 같다 하면은 색깔을 약간 다르게 바꿔주셔가지고 이 돌아가는 도형들 안에서도 이렇게 중심선 위주로 그려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3D 입체가 눈에 잘 보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은 공부를 또 해야 될 포인트가, 여기서 꺾이는 면이 이렇게 좀 확 꺾이는 면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곡선인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곡선인지, 그러니까 꺾이긴 꺾이는데 스무스하게 살짝 넘어가는 느낌인지, 훅훅 꺾이는 느낌인지, 이런 거에 대한 입체감도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빵의 부분도 마카롱 요거의 경우는 약간 이렇게 위로 튀어나오면서 돌아가는 느낌인데, 빵은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직각으로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더 잘 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 입체가 좀 세게 꺾이는 느낌이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약간 여기는 좀 세게 꺾이는 느낌이고, 이쪽은 조금 부드럽게 꺾이는 느낌.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내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꺾이는 면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분석해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 이렇게 크게 잡은 포인트들 있죠? 딱 크게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꺾이는지, 그리고 이 윗면이 평평한지 둥그스름한지 평평한지 꺾이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봤을 때 쉽게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으면은 엄청 좋은 학습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미지를 제공을 해드리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눈높이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봤을 때 윗면이 보인다? 빵도 지금 윗면이 보이고, 그릇도 윗면이 보이고, 접시도 다 이제 윗면이 보이죠? 그리고 윗면에 보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눈높이가 일단 화면 밖에 있는데 점점 이 선들이 점점 약해지고 약해져서 한 저 위에쯤 있겠다. 근데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이 원형이
거의 엄청 정면을 보다시피 엄청 크고 넓죠. 그러면은 이 돌아가는 도형이 아무리 조금 위로 올려도 지금 엄청 크게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 화면보다 저 훨씬 더 높게끔 있겠죠. 그래서 눈높이의 그 포인트가 이렇게 화면 안에 무조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화면 밖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높이쯤에 있는지, 그리고 이 내가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넓은 윗면을 느낌을 보고 있는지로 공간감을 계속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체감, 공간감, 투시 등을 지금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터득을 하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제 이 배운 이론을 통해서 소품을 그려볼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는 소품을 쓰더라도 내가 원하는 앵글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배운 방법대로 내가 어느 정도 바닥면을 만들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회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평면으로 있던 소품도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면은 입체감 있는 소품을 제작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처럼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바닥면을 잡고 돌아가는 영역을 생각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저처럼 뭔가 평면인 그림을 이렇게 넣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위로 차근차근 다시 바닥면부터 우리 공부했던 대로 이 돌아가는 면적들을 만들어서 점점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눈높이들만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결정을 해주면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살짝 더 주고 점점 내려가지고 이제 위로 갈수록 점점 올라가고 내려갈수록 점점 내려가고, 요거만 잘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이 위에서 보는 면적들이 첫 번째 수정한 것보다 훨씬 더 위에서 보는 영역이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여기 맨 위쪽에도 지금 윗면이 보여요. 그렇다면은 눈높이가 점점 쭉쭉쭉 하면은 요거보다 이제 위쪽에 있거나 눈높이가 한 요 정도 되거나 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품 드로잉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늘 드로잉 하나하나 했을 때 이렇게 안쪽에 선을 그어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한다. 이 안에 투시선이나 이제 이런 그리드를 그리는 것들은 계속 하면 할수록 계속 공간 이해가 계속 좋게 쌓이기 때문에 그냥 드로잉만 끝내지 마시고 늘 이렇게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이의 선들을 그어주시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소품 드로잉을 그려보는 거를 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의 소품이 아닌 다양한 소품을 배치를 하는 거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투시에 배웠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소실점을 찾아 투시선을 만든 후 소품 배치.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모서리 부분이 보이고 모서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선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소실점을 하나 찾았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소실점은 화면에 일단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좀 더 멀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일단 이렇게 대략적으로 소실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바닥면을 대략적으로 그어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 포인트를 찾으면은 이걸 기반해서 이렇게 바닥면을 이해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닥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공부했던 대로 소품들을 더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투시선들을 기반해서 이렇게 박스를 더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들을 쪼개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거보다 뒤에 있는데 크니까 더 큰 원뿔이겠죠? 뒤에 있지만 훨씬 더 큰 원뿔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닥 그리드 면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그대로 뽑아 올려주셔도 되고, 요거를 좀 더 쪼개가지고 한 요 정도 면 안에서 요거를 뽑아 올릴 거다, 그리고 동그라미로 만들 거다 하면 우리 배웠던 대로 약간 X자로 대략적으로 상상을 해주셔서 원기둥을 뽑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소실점을 찾고 바닥면과 이 넘어가는 영역들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한 도형들 위주로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소품들로 배치를 하면 난이도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도 있고 네모도 있고 원기둥도 있고 원뿔도 있고 조금 더 간단한 도형을 이용해서 이 공간에 배치하는 연습을 해보고 이게 좀 능숙해졌다, 그리고 이거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소품을 조금 난이도가 있더라도 일단은 간단하게 한두 개부터 먼저 접근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한 번에 여러 개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뭔가 하나씩 접근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시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 한 번에 다 계산 처음에 하지 말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원기둥만 있었는데 여기서 원기둥 하나를 더 붙여서 소품을 만들었다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간 세로의 원기둥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갔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그 옆에 두꺼운 원기둥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복잡한 소품이어도 우리 단순화시키고 도형화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이걸 다 전부 원기둥이라던가 원뿔,
박스 이런 식으로 도형화를 시켜서 이해를 해보시고 좀 더 투시에 맞게 쉽게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안쪽에 선도 더 그려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케이크도 삼각형의 모양을 박스화 시켜서 이렇게 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들어갈 것.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말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리고 투시 자체를 이해할 때는 최대한 도형화로 생각을 해서 잘 맞춘 후에 그 다음에 실루엣이나 내부를 묘사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이미지도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전반적인 기초 투시부터 투시와 3D 그리드를 이용한 응용법까지 좀 더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투시는 진짜 조금 톡하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내 보는 눈도 키우고 공간감도 키우고 해서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적용하고 응용하고 학습하고를 계속 반복 성장시켜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투시 강의 부분은 나중에 언제든지 계속 찾아와서 또 보고 헷갈릴 때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자주 보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 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